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바로 만나보실 꽃은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선글로벨 칼리블라 코아는요, 총 7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cm 보드에 심겨져 있고 약 12c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화분으로 혹은 화단용으로도 가꾸기 좋은 식물입니다. 칼리블라 코아 선글로벨은 추위에도 강하죠. 병충해에도 강한 다년생 꽃입니다. 빨간색 겹꽃은 이렇게 화려하고 고혹적인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봄부터 6월, 7월까지 긴 시간 개화를 합니다. 보라색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보라색 푸른 색상의 꽃이 가지고 있는 신비감을 잘 표현해주는 색상 되겠습니다. 노란색 겹꽃입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귀엽죠? 앙증맞은 작은 사이즈의 꽃이 피어나는데요. 칼리블라 코아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흙이 마르면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 저면 간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면 간수라 하는 것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그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얀색 겹꽃을 보고 계신데요. 깨끗한 느낌과 단아한 느낌을 가진 색상이죠. 하얀 색상만이 가지고 있는 단정한 느낌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꽃입니다. 호꽃은 두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화려함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주황색과 붉은 색상의 두 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리블라 코아는요, 통풍을 잘 시켜줄수록 뿌리가 더 튼튼하게 과습을 방지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노란색의 두 톤입니다. 홑꽃은 입장 하나하나가 잘 보인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 겹꽃 종류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커서 꽃 하나하나가 시원시원하게 피어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블라 코아 선글로벨의 꽃말 중 하나는 감사나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 감사, 그리고 우정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칼리블라 코아를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나의 자신을 위한 선물과 내 자신을 위한 감사와 칭찬을 할 때도 좋습니다. 칼리블라 코아는 주로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등 역시나 잘 자라고 자연적으로 서식을 합니다. 꽃이 다채롭고 아름다워서 장식용으로도 인기가 많죠. 다음 식물은 사계땅 장미입니다. 총 13가지 종류로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색상도 궁금합니다. 땅장미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땅장미 햇빛 좋아합니다. 따라서 햇빛이 잘 드는 정원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외부에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장미는 물을 촉촉하게 주시는 걸 좋아하고 물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주시고 나서는 뿌리 통풍이 잘 되면 좋죠. 장미는 심고 그해 가을부터 거름을 주면 색상도 예쁘게 발현되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장미는 대표적인 호비성 식물이죠. 생장기의 비료를 사용하면 장미 성장이 잘 촉진이 됩니다. 장미 가지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이 시들면 해주시면 됩니다. 장미 가지치기를 통해서 장미의 모양을 잡고 수영을 다듬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장미를 어떻게 식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장미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죠. 나의 정원의 상태를 파악해서 장미가 햇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시고 그 공간에 장미를 식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미는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땅을 파내고 겨울 내 흙이 뭉쳐있는 곳은 풀어내 주시고 탭이나 건강한 흙을 혼합해서 영양분을 뿌리가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흙을 조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내주시고 장미 뿌리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채워줌으로써 뿌리 곳곳에 흙이 잘 감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흙을 심고 나서는요, 약간 눌러주시면서 장미가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 로벨리아입니다. 로벨리아 농원에 파란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죠. 로벨리아는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초롱꽃과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다년초 야생화입니다. 꽃줄기가 곱게 자라나고 꽃잎 색상이 짙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옆에는 종이꽃이 나와 있네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종이 질감을 가졌다 하여 종이꽃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하얀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벨가못입니다. 벨가못 색상 랜덤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벨가못은 대표적인 정원식물이고 허브식물입니다. 오일을 이용해서 테라피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레인보우 도플입니다. 도플은 병충해에 강한 대표적인 노지활동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겨풍노초입니다. 풍노초 꽃잎이 크고 화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주면 1년 내내도 환경 맞으면 꽃이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햇빛에 적응을 시키면서 키워주시고 물 빠짐 좋은 토양에서 키워내주세요. 풍노초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로 번식을 시키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자주꽃 방망이입니다. 자주꽃 방망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방망이처럼 뭉쳐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입니다. 농원의 자주꽃 방망이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두 가지 색상 모두 식재해 주셔도 화려한 정원을 만드는 데는 손색이 없죠. 앵초과에 속하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앵초를 닮은 듯 아주 화려한 꽃이 작게 피어나는데요. 유럽의 고산지대와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주의에 강합니다. 레위시아 노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육질의 성질, 잎을 가지고 있어서 잎에서 강택이 묻어나옵니다. 물을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너무나 잘 자라납니다. 농원의 지손이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청아지손이입니다. 청아지손이 비롯한 지손이과 식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제법 길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자주자주 그리고 많이 보여줍니다. 베란다를 선호하는 식물로 빛을 좋아하고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가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실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꼭 사용해 주시고 물은 지금과 같은 계절에서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옵시스는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 마르지 않게 신경 써 주시는 거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여름에 식물 키우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델피늄 치어블루 나와 있죠. 농원에는 델피늄이 치어블루 그리고 썸모닝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다르죠. 유럽 해랭이입니다. 요즘에 꽃미모가 많이 올라와 있는 유럽 해랭이죠. 유럽 해랭이는 겨울철에 베란다나 노지에서 월동을 시킬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고 겉흙 마르면 물 주세요.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포슬포슬하게 올라와서 정원을 또 장식해 줄 수 있는 좋은 식물입니다. 돌앵초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두 번째 앵초는 인디언 앵초입니다. 잎의 모양이 돌앵초와 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애기용담입니다. 농원의 애기용담은 분홍빛 깔로 피어나고 이끼용담은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닮은 듯 다른 두 가지 용담입니다.
다음은 메발톱 두 종류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메발톱이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메발톱의 꽃이 장미를 닮아 장미 메발톱이라고도 불리죠. 메발톱은 워낙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야생성이 강해서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죠.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든 잎과 꽃만 제거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수끈 버베나 진핑크, 농원에는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수끈 버베나는요, 이맘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야생화를 들이고 식재할 좋은 시기가 도래한 만큼 다양한 식물들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해 농사와 같은 일이잖아요. 무늬인동초입니다. 무늬인동초 잎의 무늬가 이렇게 싱그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잎만으로도 바로 눈길 사로잡는 식물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배수가 잘 되고 건조하게 약간은 관리해 주시면 잘 성장하죠. 다음은 펜스텔몬 색상별로 보여드릴게요. 농원에 3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 약간씩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펜스텔몬은 은방울꽃처럼 종 모양의 꽃이 줄기에 가득가득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국은 가을을 밝히는 고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추위에도 강하고 반그늘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원평소국입니다. 원평소국은 약간은 알카리성 성질의 토양을 선호하죠.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꽃을 더 많이 피워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꽃을 피워냅니다. 분홍색의 장구채입니다. 분홍 장구채는 정원에 심어도 키우기 너무나 좋죠. 분홍빛깔의 꽃이 매력적인 장구채입니다. 정원에 심기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있네요. 붉은 바위치 역시 그중 하나죠. 붉은 색상의 꽃대 올려두고 있는 포트가 있네요. 단풍치도 있고요.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바위치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죠. 바위치 매력은요, 생각보다 키우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번식력도 아주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늬가 있어서 독특하고 시선을 바로 사로잡는 무늬 바위치입니다. 스토케시아 는요, 북미가 원산지인 국화과의 단연초입니다. 햇빛이 충분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깃털 장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색상의 깨끗한 꽃대를 쭉 뽑아서 올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별 모양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입장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바람이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깃털 장구채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더위와 추위 모두 강한 꽃나무죠.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창가 근처에서 키우기 좋은 작은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병해충이 거의 생기지 않는 식물입니다. 장미조팝입니다. 아름답게 꽃이 맺혀 있네요. 장미조팝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듬뿍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변화할 때는 물 주는 것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야 하죠. 싹소롬입니다.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싹소롬은 키울 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죠. 잎이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소롬을 자세히 보면 잎이 두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잎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물 주기가 긴 편인 식물 되겠습니다. 핑크색 싹소롬입니다. 보랏빛으로 돌긴 하지만 보라 싹소롬과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싹소롬을 키우다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순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꽃대가 올라와 있을 때에는 꽃을 감상해 주시고 꽃이 진 후에 순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싹소롬도 이렇게 있네요.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주어야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월동해 주어야지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잎보다 많은 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겨울에 월동을 해주세요. 베란다 온도를 체크해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하면 실내에 들였다가 다시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천상초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양지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천상초는 약간은 서늘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색상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3가지 종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과 다년생 식물 되겠습니다. 꽃은 3월부터 10월까지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는 개화 기간이 긴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 그리고 봄과 여름이 오면 물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자주 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너무나 적거나 통풍이 불량한 공간에서는요, 통풍을 잘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리블리코아 색깔이 이렇게 쨍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시든 꽃대는 제거해 주셔야지 다른 꽃대가 힘을 받아서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칼리블라 코아는요, 삽목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뿌리도 잘 늘리죠. 꽃대가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수영을 소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종이꽃 로단테입니다. 아름다운 종이꽃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죠. 종이꽃은요, 햇빛을 좋아하고 반양지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말린 꽃처럼 꽃잎이 바스락 걸려서 종이꽃이라고 불립니다. 바스락이 꽃 밀집꽃이라고도 불리죠. 꽃이 지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포기가 더 튼튼해집니다. 맥시멈 목마가렛, 소품부터 중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맥시멈 목마가렛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쭉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키우기 쉬운 편이죠. 또한 꽃도 오래 갑니다. 키우시다가 화분의 크기를 조금씩 옮겨서 키워주시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소품은 9cm 보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맥시멈 마가렛은요, 다른 마가렛에 비해서 색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쨍한 느낌의 색감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너무나 좋은 식물이죠. 동글동글 꽃잎이 아름다운 마가렛은 개화 기간이 긴 다년생 식물로 상큼한 색깔이 특징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마가렛입니다. 꽃이 한창 피어나는 개화기에는요, 물을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고 꽃봉오리도 마를 수 있겠죠. 꽃이 진 후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 향기 느끼기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은 파라솔 제라륨과 버뮤다 제라륨 보여드릴게요.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라륨은 꽃도 다양하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라륨은 리갈게 제라륨 되겠습니다. 리갈게 제라륨은요, 화경이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꽃을 폭발적으로 피워내는 다화성 제라륨 되겠습니다. 리갈 제라륨은 꽃의 사이즈가 크고 꽃인심이 좋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금세 화분을 뒤덮을 만큼 꽃을 많이 피워주는 제라륨입니다. 제라륨이라는 식물 자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건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제라륨은요, 이렇게 폭발하듯이 화분을 전체적으로 뒤덮는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리갈 제라륨은요, 상토에 심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라륨보다도 여름에 강한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창가 바로 옆에 두지 않고 벽 쪽에 배치를 해도 무난하게 꽃을 잘 피워주는 제라륨 되겠습니다. 겹이 많은 꽃일수록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올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꽃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리갈 제라늄은요, 꽃이 지고 가을쯤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워낙 식물 자체가 성장세가 좋고 풍성한 모습으로 잘 자라주기 때문에 순따기를 활용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개족돌이풀입니다. 지방울 덩쿨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축축한 토양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낭아들 보여드릴게요. 금낭아가 아름다운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금낭아의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꽃의 모양이 사람의 심장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복주머니 모양과 비슷합니다. 꽃가루 색이 황금색이어서 금주머니 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금낭아입니다. 옐로우 리프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색상 황금 색상을 띠는 듯 아름답죠. 하트 모양의 꽃도 다금다금 열려내게 되겠습니다. 금낭아는 화분에서 키워도 되지만 노지에 심어서 키워도 좋습니다. 거의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잘 자라나죠. 화분에서 키울 때는요, 통풍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 햇살 받도록 관리해주세요. 농원의 깽깽이 풀 꽃이 보여진 보드가 있네요. 농원의 깽깽이 풀은요,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매력 있는 깽깽이 풀은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끼용담이 이렇게 보드의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용담은요, 아시아와 시베리아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겹고강나무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화단이나 정원 주변에 식재하는 거 너무 좋죠. 토양을 가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곳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서 부식질이 있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추위와 건조에 무척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다음 나무는 자엽안개 나무입니다.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 봄부터 성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햇빛과 물을 풍부하게 요구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3월부터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자라나는 잎이 건강하고 손상되지 않죠. 화분에 식재를 하신다면 너무 딱 맞는 화분보다는 약간은 넉넉한 크기가 좋습니다. 다음 식물 설류화입니다. 설류화 이렇게 새 잎이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흙이 마르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서 키우면 딱히 신경 쓸 게 없는 식물입니다. 지금처럼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시기에는 햇볕과 바람 잘 통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죠. 낙엽 화력 감목입니다. 도심 속 정원이나 베란다 어디든 잘 어울리는 너무나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커피를 내리듯이 천천히 주셔도 좋고요. 섬세한 물줄기가 나오는 물뿌리개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슬아지 산행두 나무도 얼굴 빼꼼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다이시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꽃으로 45cm 정도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나죠. 한여름의 직사 광선은 피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수영 더 좋게 자라납니다. 하얀 주걱 비비추입니다. 줄기 끝부분에 있는 꽃이 개성있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우리나라 중부 남부지방의 산지 습지 시냇가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글다글 열리기 시작한 포트가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시작하면서 클레마티스 의아리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포트마다 약간씩 성장 속도는 달라도 모두 다 생명력이 강해서 어느새 덩굴성 성질을 파릇파릇 발현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노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키우십니다. 정원 식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죠. 물론 베란다보다는 실외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어려운 식물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베란다에 관엽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관엽식물에 맞게 온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동백이라든가 수국 같은 나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클레마티스가 아주 좋은 선택지 되실 겁니다. 계절감을 지킬 수 있는 베란다라면 충분히 예쁘게 베란다에서도 클레마티스 의아리 키울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자라나면서 목들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줄기가 아예 두 동강 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꺾임, 벗겨짐 다 이겨내고 자라나게 됩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식재하실 때는요, 화분에서 꺼내서 식재를 하시는데 뿌리 정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오히려 잘못 만지면 뿌리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식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흙도 딱히 크게 신경 써주실 부분이 없는데 다만 배수의 배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펄라이트라든가 마사를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디언 주장에 모자를 닮은 인디언 행초도 싹이 나오고 있네요. 데모르입니다. 4가지 색상 나와 있고 데모르의 특징은 꽃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봄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좋은 꽃 되겠습니다. 데모르는요,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물을 말리지 말고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색 폼폼쿠카입니다. 프랑스어로 폼폼쿠카는 방울소울, 방울장식을 뜻하죠.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동글동글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 5가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지대 설치해 주시면서 키워낼 수도 있죠. 아름다운 꽃이 생명력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봄꽃 같은 경우 거의 80에서 90% 정도 물이 말랐을 때 즉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꽃과의 귀여운 식물 분홍 달맞이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분홍 색깔 약간 붉은빛의 색을 띄우는 꽃을 피워냅니다. 향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아름다운 방울철쭉 먼저 보여드릴게요.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말이 사랑의 기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도에서 잘 성장을 하는 식물로서 반양지 또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되어야지 꽃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철쭉의 특징 되겠죠. 장미 철쭉입니다. 역시나 꽃망울 달려있고 수영도 풍성하게 예쁩니다. 방울철쭉을 비롯한 철쭉은 물관리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쭉이 선호하는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배양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분을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많이 자라면서 화분이 비좁게 느껴지는 경우에 분갈이를 하죠. 혹은 기존 흙들이 영양분을 모두 손실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새 흙으로 갈아타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는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 되겠죠.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